반갑습니다. 인카에서 저희 하나생명 교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좀 차근차근 이해하시기 좋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 잘 아시다시피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율이 굉장히 좋고 GA 사업 시작한 지는 이제 4년 조금 넘은 다른 회사에 비하면 약간 어느 정도 신생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나생명의 건강보험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건강보험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됐네. 예. 네, 건강보험은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름 보시면 하나로 라이트 3테너 간편 건강, 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인데 사실 이 두 상품은요 같은 상품입니다. 이 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에서 얘가 뻗어나오고 파생된 거고요. 기존에 약 드시는 분들, 고지혈, 고혈압,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는 형태로 뻗어나온 거기 때문에 내용은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생명의 건강보험 특징은 이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보험과 달리 카드납, 유일하게 건강보험만 하나생명은 카드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3만원, 아래 누리는은 4만원, 최소 보험료가 다르다는 점, 그 정도만 다르고요. 내용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7월 이슈인데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전 생보사의 7월에 공통적으로 이슈가 있었어요. 생보사는 원래 사망 탈퇴라는 조건부로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었는데 손해보험사랑 달리 이제 사망 탈퇴란 이제 보통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고객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이라고 많이 하죠.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생보사는 주계약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특이하게 보험료를 좀 싸게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그거 하지 마라.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리고 소박 권익보호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강제로 너희도 사망 탈퇴 아니고 사망하면 계약자 적립금 지급하는 것도 같이 팔아라.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 R 붙은 애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7월부터. 그래서 주계약 비용도 자꾸 올라가는 구조고요. 고객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300만 원만 넣어놓고 사망했는데 계약자 적립금 한 개도 없이 300만 원 주고 퉁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품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태입니다. R이라고 붙은 거는 적립금이 좀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이 R이라는 상품이 이제 비사망 탈퇴입니다. 사망하면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내용은 똑같지만 이 R이 붙은 걸로 가시면 사망하셨을 때 주계약 사망보험 말고도 이제 계약자 적립액도 지급이 되는 보험료가 비싸겠네요. 다만 얘는 더 비쌉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생보사가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예, 금융기관에서 형평성 어긋난다 그래서. 그리고 건강보험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판매율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옆에 퍼센테이지 보이시죠? 1, 2, 3이 보시는 것처럼 뇌심암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퍼센테이지는요. 100건 팔았을 때 저 정도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생명에 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100건 팔리면 저희는 63개, 60% 이상이 다 이대진단비. 암은 절반이 암진단비를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저렴합니다. 타사 생보사의 어떤 종합보험과 비교해도 하나생명 3대 진단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4년 좀 됐다고. GA 대리점 사업 시작하기 전 한 거는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그전에는 방카, 텔레마케팅 이런 것만 하다가 GA 대리점 사업을 저희가 이제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사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기존 파이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싼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얘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손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취급을 하시는 특약일 겁니다. 이거 없는 회사도 없고요. 그리고 고객님들조차도 요새는 암 진단비 없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보시면 암은 점점 더 걸려도 안 죽는 병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암 걸리면 죽는 병이었는데 이제는 암 걸려도 사망을 안 합니다. 기대의 염행이 계속 늘어나고 치료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질환이 됐기 때문에 고령층을 보면 이쪽으로 암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반드시 암 진단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간의 이제 우스개로 3명 중 1명은 암이다, 고령 여성은. 근데 이게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2명에 1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흔해 빠진 걸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것도 고민이죠, 저희의. 근데 고민인데요. 근데 요새 이제 생보사도 마찬가지지만 손보사도 보험사들의 추세를 보시면요. 전 복합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하지만 실제 설계도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상품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수단계 질환 뭉뚱그려서, 암 뭉뚱그려서, 통합암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젠 그렇게 팔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팔 수가 없어요. 너무 비쌉니다. 보장 범위가 크고 얘를 특약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그 계산 관련된 학과 나온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득이랑 손해를 따져봤을 때 보험료가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다 이런 추세입니다. 쪼개놔요. 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일반암, 남녀특정암, 암 종별로 다 나눠놓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나눠놨기 때문에 이 특약 자체가 짚고 가야 할 위험분이 줄어요. 그러면 특약보험료가 싸지겠죠. 근데 보장은 똑같이 받습니다. 통합암도 남녀특정암 보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따로 가져갔을 때 보험료 보시는 것처럼 더 싸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고, 또 하나 가족력이 있는 고객님이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위암을 앓았다. 그러면 이런 거 가져가실 필요가 없죠. 3대 주요 진단암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저렴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타겟팅해서 설계를 할 수 있으면서 또 어떤 장점이 있죠? 일반암은 업계 누적을 안 보는 데가 없죠. 하지만 이런 특정암들 누적 없습니다. 없고요. 보험료도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1,000만 원 들어갔을 때 일반암 대비 보험료가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타겟팅 설계가 요새는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이제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남자는 폐암이 1등이었고 여자는 엄청난 갑상선암이 1등이었는데 다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남녀 특정암이 둘 다 1등이에요. 남자 전립선, 여자 일반암. 이 두 암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이가 잘 되는 암들입니다. 이 두 암은 전이가 잘 돼요. 폐암 같은 건 사실 너무 큰 암이라 그렇지 딴 데로 전이율이 높은 암은 아니에요. 근데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것들은 혈액암으로도 많이 번지고요. 전립선 걸리면 이쪽으로 다 번져요. 그럴 때 림프절 특정 전이암 진단비 5,000씩 들어갑니다. 당연히 어깨 누저가 없고요. 요거 들어가시면 5,000씩 들어갔을 때 아래 보시는 것처럼 16,000원이면 됩니다. 전이암을 1억 보장받으면서 16,000원 선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씩 다 넣으시면 하나생명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준체 40세 기준으로 보셨을 때 최소 보험료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엄청 싼 거예요. 타사에서는 이 가격대로 설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판매율이 높다는 거고요. 암 진단비 가져가시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항목이죠. 치료비입니다. 110만 명 환자 중에 8만 명만 입원이고요. 2만 명만 수술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집에서 통원하면서 방사선 약물 치료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술을 하더라도 끝이 아니죠. 수술로 절제를 했어도 재발이나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다 약물 드시고 방사선 치료도 하시고 하시죠. 근데 하나생명 약물 방사선은 아직 고액 한도를 유지 중입니다. 치료도 진단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종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중립자 따로, 방사선 따로, 표적 항암 따로, 약물 따로, 따로따로 가져가시되 다 가져가시면 한도가 표적 항암 받으시면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으시는 거죠. 이런 고액 한도로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치료비도 준비가 되어 있고,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팀장님들은 보통 입에 많이 익숙한 거를 원하세요. 주치비 있냐고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얘도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고액 치료비랑 다른 점이 있죠. 얘는 1회 지급 소멸인 반면에 얘는 연간 반복 지급이 되는 담보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신다면 얘는 암 납입 면제 담보와 함께 가져가셨을 때 메리트가 있는 담보라는 겁니다. 하나생명 주치비 늦게 나왔는데 뭐가 다르냐 물어보신다면, 하나생명은요 일단 종신으로 가입 가능하면 비갱신으로 주치비 가입이 가능합니다. 타사 보시면 주치비는 갱신형으로만 파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생명은 비갱신으로 종신까지 똑같은 보험료로 낼 수 있다는 거고요. 합산 한도는 3,000까지 있습니다만 주치비 가입하셨을 때 500만 원의 선지급금, 치료 예약이나 수술 예약만 하셔도 일단 500만 원 나가고 시작한다는 거고요. 보시면 담보가 9개인데요. 수술 약물 방사선이에요. 일반 주치비, 수술 약물 방사선, 상급 암 주치비, 수술 약물 방사선, 비급여 수술 약물 방사선이에요. 그래서 요걸 다 가져가시면 저희는 이거 별로 한 번씩 따로 나옵니다. 암 주치비로 한 번 끝 이게 아니라 9번 나와요. 이렇게 다 가져가시면.
근데 500 선지급도 있게. 그래서 이게 타사 주치비와 하나생명 주치비 다른 점이고요. 네, 주요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가져가셨다고 했을 때 대략적인 보험 예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보험료 수준이 타사하고는 어때요? 주요 치료비요? 주요 치료비는 이건 또 잘라내야 될 것 같은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반복 보장이라는 메리트는 확실히 있어요. 좀 비싸긴 해도 남인 면제랑 같이 가져가시면 어차피 이 돈 안 내고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계속 연간 보장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메리트가 있습니다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암주치 말고도 일반 치료비의 한도가 너무 좋아요. 1억 5천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1억 5천 방사선도 중입자 치료 받으시면 요새는 다 방사선 중입자 받으시죠. 요거 받으시면 1억이 나오는데 요걸로 가는 게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는 방향이죠. 근데 주치의도 니즈가 있으시면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납입 면제를 같이 가져가시면 반복 보장받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저희 회사를 휘청이게 하는 범인입니다. 엄청나게 쌉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비싸다고요? 엄청 쌉니다. 싸다고요? 이거는 그냥 단번에 아실 거예요. 1,000만 원씩 부정매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보험료가 2만 원, 50세 남자는 3만 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확정난 건 아닌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8월에 무조건 바뀝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빨리 설계를 받아보셔야 되는 특약이고요.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건 타사 설계사랑 비교해 보시면 한 번에 보이실 거예요. 타사에서 2대 진단비 1,000만 원씩 이 가격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2대 진단은 연령별 한도 차등은 있습니다. 다만 이 표를 전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외우시지 말고 설계 받아보시라고 저희 같은 설계사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깊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적 3억 있다는 건 알아주셔야 되는데, 자, 이 순환계제라는 거는 뭘로 어떻게 팔아야 되냐. 싼 건 알겠다. 그러면 아까 거기에다가 안 붙여서 팔 수는 있어요. 최저 보험료는 어차피 4만 원 맞춰야 되니까 2만 원대였죠 아까. 거기다가 암 진단비도 2만 원대였죠. 그래서 3대 진단비 컨셉으로 가도 되고, 뭐 이 보장 범위를 다 보장하는 순환계 치료비 똑같이 암이랑 각각 보장되면서 500만 원 선지급 되는 이거를 묶어서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계하면서 추천드리는 방향성은요, 2대 진단비가 너무나 저렴하죠. 그러면 치료비는 당연히 같이 가져가 주시면서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단비, 수술비, 밑에 보시는 주요치료 특약까지 합쳤을 때 딱 최소 보험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싼 건데, 이거를 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성은 이겁니다. 왜냐면 2대 진단비는 이제 교육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계적으로 2대 진단은 뇌와 심장 질환이라는 건 재발률이 엄청나게 높은 질병입니다. 근데 심장은 재발률이 좀 비교적 맞아요. 왜냐? 2번 걸리면 보통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뇌는 혈관 한번 잘못되면요, 꼭 거기서 또 문제가 터져요. 나중에. 근데 그랬을 때 뇌 혈관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걸 반드시 동반해요. 입이 굳어버린다거나 한쪽 마비가 온다거나. 그래서 저는 후유장애를 꼭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하면은 저희는 3%부터 시작하는 담보가 있고요, 50%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80%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퍼센테이지 높은 게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싸겠죠. 근데 50%라고 하면 덜컥 부담부터 가지시는 팀장님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수치가 얼마나 받기 어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인식에 너무 갇힌 거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요, 이거는 알아보시기 쉽게 딱 정리한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글씨 보세요. 뇌혈관 터져서 마비 왔어요. 수저 못 써요. 밥만 먹여줘도 15%예요. 젓가락질로 생선 못 먹으면 5%예요. 합쳐보세요. 50%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담보는요, 실제로 보험 수령할 때 설계사나 고객이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손해사정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후유장애라는 담보. 근데 손해사정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담보예요. 이거 들고 얼마 들어가 있으세요? 저 후유장애 3억이에요. 그러면 눈 이렇게 하얗게 뒤집어져요. 그래갖고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받아내면 그 자기 수익률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들이 후유장애 담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퍼센테이지도 받기 어렵지 않아요. 2대 진단비는 그래서 꼭 후유장면 함께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시는 것처럼 3%부터 시작하는 건 한도 4천 있어서 4천 들어가시면은 갱신형입니다. 50세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략 제일 비싸면 2만 원까지 나오고요. 저는 요거 추천드려요. 6대 질병 50% 남으면 그 질병장애인데요. 요거 1억 들어갔을 때 보험료 보세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 들고 뇌혈관 이거 생겼는데 몸에 마비가 오거나 뭐 후유장애가 남았다. 이거 들고 손해사상자 찾아가면요 바로 VIP실로 들어갑니다. 6대 질병은 뭐예요? 6대 질병은요 이제 위, 간, 폐, 그 6대 장기인데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저희 주요 장기 6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그 앞에 네. 보시면 6대 질병 장애 포함되면 기본적으로 2억 4천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50%가 넘어가는 6대 질병 안에서 50%가 넘는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주는 거죠. 얘가 4천이 들어가 있는데 50%다.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아, 예. 퍼센테이지로. 그렇죠. 그리고 50% 100%도 마찬가지고 5천이 지급되는 거고요. 5천, 5천, 2천에서 1억 2천이 지급되는 거죠. 100%면 다 나오는 거고요. 100%는 받기 어려워요. 100%는 어느 정도냐면 인공심장 달고 이래야 돼요. 일시금으로 줍니까? 그렇죠. 예. 그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만큼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고 얘는 계속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라는 거는 부위별로 다 다르게 산정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뭐 20%, 여기 20% 그러면은 다른 부위로 해서 20% 나오고 20%또 나와요. 보통 굉장히 좋은 단어. 타사 휴유장애 한도는 어느 정도 돼요? 타사 한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한 3억까지 들어가나? 나이에 따라서 어? 틀려요. 얼마 정도야? 한 1, 2억인가? 많아요. 5천도 안 들어가요. 휴유장애가? 네, 2천. 저 정도면 되게 큰 건가? 질병일자에는 금액 비싸가지고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렇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거는 사실 비갱신으로 하면 엄청 저렴한 담보는 아닌데 이대 진단비랑 묶어서 가져가면 보장받기 좋은 담보라는 거죠. 예. 그러네. 그리고 한도가 큰 만큼 말씀해 드린 것처럼 50%만 받아도 5천만 원 지급되는 거고 부위별로 각각 다 따로 보장합니다.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 다만 저희 연령별 한도 차도가 있고 최대 5천, 3에서 100%는 5천. 재해 질병 따로 있고 질병 4천, 재해 5천 이렇게 있고 저희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질병 후유장애였잖아요. 근데 아래 보이시는 재해 장애로도 저희가 굉장히 판매를 많이 했어요. 어떤 이름으로 했냐면 라이더 플랜으로 해서 많이 팔았는데요. 요새 보시면 부업으로 배달 일 하시거나 건설 현장 일하시는 분들은 가입도 어렵잖아요. 생보사는 특이한 게 선보사랑 다르게 부담보가 없습니다. 저희만 없는 게 아니에요. 생보사에 부담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났든 건설 현장에 가다 사고 났든 그런 걸 안 따집니다. 그냥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해후유도 5천만 원 아까 보여드렸죠? 직업이 1급이든 비위험이든 똑같아요. 똑같네. 건설 현장 근로자든 주부든 한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종수술비도 한도가 똑같습니다. 직업 위험 부분 없이. 그래서 재해후유랑 종수술비 묶어서 라이더 플랜으로 판매가 많이 됐어요. 젊은 고객님들은 이렇게 2개 가져가도 보험료도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사고 났을 때 3%면은 굉장히 받기 쉬운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가져가셨고요. 다음 수술비인데 질병 수술도 얘도 4월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에 니즈 있는 것들을 맞추려다 보니까 원래는 질병별로 암 수술 따로 뇌 수술, 심 수술 다 따로 있다가 질병 수술을 워낙에 많이 선호를 하셔서 또 따로 나왔어요. 근데 늦게 나온 만큼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요 위에 조건 없는 거, 올리스트. 어떤 질병이어도 똑같이 40만 원 주는 거. 요거는 한도가 있습니다. 업계 40만 원. 근데 요새 질병 수술비 없는 고객님들 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걸리세요, 한도가. 근데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이 아래 보이시는 것들 있죠? 용종, 백내장 제외. 얘네는 업계 누적 안 봅니다. 하나생명의 수술비만 없으시면 150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종수술비도 말씀드렸죠? 직업위험 부분 없고 얘도 업계 누적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이렇게 오른쪽 보이시는 것처럼 60, 50 상급종합병원은 60으로 해서 150 딱 가져가시고 종수술비도 최대한도로 가져가셨다고 하셨을 때 백내장 용종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4번 빼고 얘네가 지금 24년 기준 통계로 제일 많이 다빈도 수술입니다.
1번, 4번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보장돼요. 저 안에서.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흔히 받으시는 감석증, 관절증, 디스크 250, 380. 타사에 수술비 있어도 이만큼 추가 가입 가능하시다는 거. 수술비 좋아하시는 고객님 계시면 수술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업셀링 가능하다는 거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건강보험에 저희가 특약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리플렛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라이더 플랜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은 좀 제 생각엔 설계사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짜서 이 사람한테 메리트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건강보험에 특이하게 생보사에서 정기보험으로 파는 정기 특약이 건강보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요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드렸어요. 하나생명은 건강보험만 카드 납입이 됩니다. 다른 건 카드 납입이 안 돼요. 근데 정기 특약 언제 쓰시는 거냐? 종신보험 있는데 사망 특약을 왜 들어가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정기 특약은 일단 종신보다 가입 나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이 낮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사망보장의 성격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쌉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환급을 해주잖아요.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사망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근데 나이가 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건데, 이게 왜 메리트가 있냐? 보시는 것처럼 1억을 들어간 거예요. 40세, 50세, 60세가 1억을 들어갔는데 갱신형 보험료 보세요. 60세신데도 1억 들어갔는데 20년 갱신 가져가시면 남성도 10만 원대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종신보험에서 1억 들어가 보세요. 저 정기 엄청나게 특약 많아요. 한도가 30억까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종신, 정기 다 똑같아요. 정기 특약 자체로는 10억까지가 가능하고요. 최대. 그것도 직업 위험 등급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30억은 저겁니다. 전 사망보장을 통틀어서 사망보장의 한도가 30억. 합산? 예. 종신, 정기 다 합산 합쳐서. 한도가 30억. 정기 특약 자체 최대 한도는 10억입니다. 10억. 비위험 직군이라고 했을 때. 근데 종신보험 설계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60세 남성이 1억에 10만 원 설계 절대 못 합니다. 종신보험. 근데 20만 원을 또 카드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간에 흐름이 끊기긴 하는데 꼭 보여드려야 돼서요. 자, 보여드릴게요. 뭐 하나만. 그러면 아까 2대 진단하고 정기 특약을 같이 넣을 수 있는 거네요? 건강보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설계사가 입맛에 맞게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카드 납되는 거랑 또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요. 하나생명에서 시책 제일 세게 미는 게 건강보험이에요. 근데 이 정기 특약 고객님한테 카드 납된다. 60세 고객님들 70세 넘어가려고 하시고 이러면은 사망의 리스크가 있으세요. 왜냐면 내가 30세에 마련해야 될 수도 있고 죽어서 뭐라도 남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또 종신보험 보험은 비싸게 낼 능력을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막 월 100만 원씩 나오고 이러니까. 그럴 때 이거 카드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구매가 닦일 만한 제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얘는 거기다 시책도 엄청 셉니다. 고객님들은 팀장님들께서 챙겨주시는 거지만 저는 팀장님들도 챙겨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책도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똑같이 사망보험 할 거면 시책 많이 주는 거 가셔야겠죠. 건강보험 시책은 끝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정기특약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생명 건강보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 3테너만 3만원이고요. 나머지 표준체 305, 335, 355는 4만원 최소 보험료 있고요. 건강보험은 카드납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입 나이 같은 경우에는 상품 플랜, 뭐 305인지 335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특약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라고 딱 정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빨간색 글씨
설계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꼭 설계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뉴스인데요.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계리 과정 조정 때문에 뭐 전면 계정 어쩌고 써있죠. 계리 과정. 회사가 이득 보는 거, 손해율, 이익률 다 따져보는 이 가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로 얼마 받고 보험 들어주면 나중에는 얼마를 줘야 될 거고 적립금 얼마 쌓아놔야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수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여태까지 너무 널널하게 했다 너네. 그러다 나중에 지금 못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고쳐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저렴한 이대 진단비, 양 진단비 이런 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에 무조건 바뀐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뀌기 전에 그래서 꼭 설계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다음 생명보험사니까 종신보험 당연히 있겠죠. 저희 종신보험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빠르게 갈게요. 위에 하나로 100억 종신보험 있고요. 밑에 하나로 더 연결된 종신보험 있습니다. 100억 종신보험은 팀장들께서 많이 접해보신 밸류업, 제로백, 700 이런 것도 있죠. 사망보험 체증돼서 계속 불어나는 그 형태의 상품이고 납기가 20년 고정입니다. 아래는 단기나 환기율 좋은 걸로 많이 파시는 그 종신보험입니다. 5년, 7년, 10년, 15년, 20년 5년 납에 10년 유지하면 환급률 높게 주고 그겁니다. 더 연결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하나생명의 종신보험은 공통적으로 남녀노소 여자가 2명 기니까 조금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환급률 똑같고요. 백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납에 10년 시점에서 120.53% 환급률 나옵니다. 이게 수치로 보시면 별로 안 와닿으시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생명보험사에서 5년 납의 10년 시점에 120.54%면 업계 상한선입니다. 이거보다 높으면 뭐 모럴 해저드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경고 먹어요. 최대치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주면 얘가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라고 보고 경고 먹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환급률이에요. 표를 보여드릴게요. 타사와 쭉 비교해 놓은 건데요. 10년 시점 보시면 됩니다. 쭉 보세요. 120.5%보다 높은 거 여기 딱 하나 있죠. 도련변이. 이런 애들 말고는 이상한 달러 보험 이런 거 말고 이보다 고액의 환급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의 단기납 종신보험은 업계 최대 수준 환급률이다. 10년 시점에. 종신보험이라는 게 이 120.53%라는 환급률을 연이자율, 예적금 이자율로 환산을 해보면 고객님께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만 은행 상품으로 치면 적금, 단기납 적금 막 3년짜리, 4년짜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환산해도 연이율이 4%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120%면. 다만 은행이랑 다른 점은 그거죠. 중간에 뺄 수가 없다는 거. 빼면 이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빼곤 얘가 은행보다 훨씬 좋은 투자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보장성이지만. 왜냐? 얘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이 돈도 주지만 그 10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사망보장도 해주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5년 내고 10년 유지하고 월보험료 150 미만이면 20.53%에 대한 이자 소득세도 없죠. 은행은 예적금 타서 이자 먹으면 세금 내야 돼요.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은행이 비교가 안 되는 상품이죠. 길다는 것만 빼면. 그래서 엄청나게 고액 환급률을 유지하고 있고 보통 월보험료 얼마로 해주세요 식으로 설계를 요청하시지만 이런 설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기 시점 10년 돼서 해약했을 때 받는 돈이 얼마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목적자금 설계가 가능하고요. 단기납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주요합니다. 내가 10년 시점에 이 돈을 목돈을 마련을 했을 때 사용처가 명확한 분들, 뭐 자녀 학비로 쓰겠다, 결혼자금으로 쓰겠다, 아니면 내 노후자금 쓰겠다 이렇게 사용처가 명확한 분들이 단기납이 주요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다만 종신보험은 정기특약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보험료도 있고 환급률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30만 원이죠. 이 아래로는 설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특약이 사망보험만 받고 싶으시다 하면 굉장히 니즈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단기납을 받으실 때는 이거를 많이 빠뜨리셔서 제가 따로 넣어놨습니다. 설계할 때 저는 항상 이걸 넣어드리는데요. 뭐냐면 저희 단기납은 3대 질병 납입 면제와 보험료 환급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납입 면제는 이제 앞으로 돈 안 내고 계속 보장받는 거고 보험료 환급은 냈던 거랑 낼 돈을 다 돌려드려요. 그래서 얘가 더 좋은 겁니다. 얘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얘에 대한 보험료 인상분은 있습니다만 얘 때문에 내는 보험료도 해약 환급금에 같이 쌓여요. 그래서 가져가면 손해보실 일 없는 특약이다. 저는 고정부가입니까? 아닙니다. 별도 가입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많이 놓치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넣어놓은 겁니다. 보험료 저희의 수준은 어때요? 이 어떤 보험 보험료 특약. 그거는 주기약 가입병 따라 다릅니다. 네, 가입병이 클수록 얘도 비싸지죠.
보장해야 되는 보험금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가져가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얘 끼고 30만 원대로 해주세요 해도 해드려요. 이렇게 맞춰서 드리니까요. 그냥 항상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 백업인데요. 백업은 거부감이 처음에 많이 크세요. 왜냐면 납기가 20년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크신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환급률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일반 간편 남녀노소. 그리고 상품 특징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망보험금이 책정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0% 정률이래요. 10% 정률은 10% 복리입니다. 복리. 이자 계산법 중에 복리보다 빠르게 오늘 불어나는 형태의 이자 계산법은 없어요. 복리 최강자죠. 타사에도 700 밸류업 제로백 이런 것들이 있죠. 채증 방식이 다 달라요. 회사가. 어떤 데는 20% 정액 채증이요. 단리고요. 어떤 데는 채증 비용이요. 비율형이에요. 가입 금액 따라서 채증률이 달라집니다. 근데 10% 복리가 보시는 것처럼 월 100만 원 똑같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가서는 억 단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니즈가 있는데 보험료를 낼 여유도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조건 강한 상품인 거죠. 그리고 가입 금액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뒤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타사에도 10% 복리가 있습니다. 월 100만 원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가입 금액이 1,300만 원 차이 납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얘가 싼 겁니다. 보험료가. 싸니까 가입 금액이 1,000단위씩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짜리가 20년 동안 복리 붙으면 얼마큼 차이 나겠어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원금이 처음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백업 종신이 그만큼 싸다. 채증률이 좋다. 근데 납기가 20년이라 너무 부담되죠. 근데 얘도 단기납과 같습니다. 단기납도 7년 시점 100% 원금이고요. 얘도 7년 되면 100% 돌려드립니다. 20년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다? 7년만 넘어서 하시면 내 돈은 다 돌려드리거나 내 거보다 더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허울만 있는 제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사망보장금이 불어나서 가입한 건데 해약할 거면 뭐하러 들어가냐. 그래서 있는 게 이 기능들입니다. 세 가지. 7년 차부터 이 세 가지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연금은 말 그대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해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종신보험은 내가 냈던 보험료를 다 모아갖고 끌어서 일시납으로 세 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립형은 내 계약을 잠깐 묶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종신 또는 적립형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납입 의무가 없어져요. 7년 차이 둘 중에 하나로 전환해버리면 내가 그때 쌓여있던 사망보장도 계속 가져가면서 납입은 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적립형 계약 전환을 하시면 얘는 밑에 또 써있죠? 공시율로 불이도 됩니다. 그 당시에 공시율로 이자도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적립기능을 이용하시면 이 상품의 20년 납이라는 그게 사실 무색해지는 거죠. 그리고 전환 기능에 또 하나 있었죠. 아래 빨간 글씨 보시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교체할 수 있다고 하죠. 승계 전환이라고 합니다. 내 계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원래 종신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피보험자를 교체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제가 가입해놓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분 앞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망보험금 다 먹고 말이 안 되죠. 이 두 가지로 전환하시면 그게 한 번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꽃다발을 사온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바꾸셔야죠. 농담이고요. 그때도 심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 납입 의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7년 시점으로 보정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도 사망보장금도 20년 납에 갇히실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것조차 싫다고 하시면 또 단기납으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납입 약관대출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모든 상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건데 굳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상품에서 이 기능이 사용될 일도 없고 메리트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백업은 달라요. 백업은 자동약관 납입대출을 이용하시면 4년 납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자동납입 약관대출이라는 건 내가 쌓아놓은 해약환급금에서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7년을 100만 원 내면 8,4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대출금으로 7년까지 보험료를 내려면 남자 여자고 나이 따라 다르지만 대략 3년 한 10개월 정도 내 돈을 내면 그동안 쌓인 환급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나머지 7년까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4년으로 잡힌 거거든요. 4년을 내가 냅니다. 4,800을 내 돈 낸 거예요. 7년까지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100% 받아야 되니까. 3년은 대출받아내요. 그리고 7년 시점에 다 돌려받습니다. 원금 갚아요.
그럼 뭐가 남죠? 이자가 남죠. 그것만 내 돈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납으로 가입해놓고 95% 환급률이 돼요. 5년 납으로 해놓고 98%가 되고 당연히 대출원금이 줄면 환급률은 더 올라가죠. 6년 납해놓고 99.6% 환급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가 됩니다. 근데 단기 납두고 왜 이렇게까지 얘를 팔아야 되냐? 얘가 인카 여기는 이제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얘가 시책이 단기 납보다 거의 2배 육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단기 납 하실 거면 당연히 단기 납 제안서 드리면서 백업을 이런 식으로 설계한 제안서도 하나는 같이 가져가시라는 거죠. 만약에 고객님 이걸 선호하신다 그러면 이걸로 가입하시면 시책이 거의 2배인데 전 제가 설계사였으면 강권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소리가 됩니다. 내부도 남아요. 훨씬 남아요 얘가. 그리고 얘도 당연히 목적 자금으로 설계 가능합니다. 10년 차에 107% 나오기 때문에 얘도 10년까지 가져가면 당연히 낸 거보다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고요. 다만 보험료가 있는데요. 백업은 아까 2,000이었죠 단기납은. 얘는 1,000만 원부터인데 고령은 3,000부터예요. 그 나이는 뒤에 보여드릴게요. 1,000으로 하시면 10만 원대 설계가 가능한 반면에 예, 여기 써있죠. 일반에서 62세 이상이거나 간편에서 58세 이상이시면 3,000만 원부터예요. 그래서 62세나 58세 이상이시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3 하시면 되겠죠. 비슷하게 30만 원 이상 나온다.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가입 나이는 이렇게 다 다른데 최대 65세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여자는 70세까지도 됩니다. 가입 나이 같은 경우는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저희가 기억할 테니까 설계 요청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생명의 상품 너무 좋죠 사실. 단기납은 환급률 거의 업계 최대 수준이고 백업은 시책도 좋으면서 사망보험금은 치중률 1등. 그러면 뭐가 안 좋냐?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얘가 좀 안 좋아요. 조금 작습니다 타사대 가입 연령 한도가. 그거 빼고는 너무너무 좋은 종신보험 상품 2가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생명에서 조금 타사와 다른 점 청약 업무에서 그 2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청약하기 전에 선심사가 필수예요. 전산에다가 병력 먼저 한번 넣어보면 전산이 한번 걸러줍니다. 이분은 된다, 이분은 안 된다, 이분은 적부심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하면 카카오톡에 하나생명에서 개인정보 썼다고 알립니다. 근데 요새 개인정보 엄청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청약하시기 전에 꼭 고객님한테 알림 간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청약 쏘면 모바일 청약이 모집자 서명이 없습니다. 그냥 고객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돈까지 다 넣고 수납 끝나서 완료하면 팀장님께 알림만 가요. 누구누구 고객님이 무슨 계약건 체결하셨다. 2개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여기 위에다가 시책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리플렛 자리에 놔드렸는데 하단에 보시면 연락처도 있고 QR코드도 있습니다. QR코드는 제가 연락처로 카톡 추가하고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셔서 사진 찍으시면 버튼만 눌러도 연결되게 해놨어요. 설계사들. 그래서 꼭 설계를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원래는 돈 받고 왔는데 여기만 특별히 오늘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꼭 전화해서 설계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설계를 안 받으시면 오늘 했던 내용 다 휘발되니까요. 꼭 설계 받아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집중력 오늘 시상 하나 네. 시상 네, 띄워놓겠습니다.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예, 일단 제가 지금 받아야 돼가지고요. 시사관이 지금 매년마다 다르고 다 바뀌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링크 한번 금방 띄워드릴게요. 제가 하나 보내드릴까요? 7월 거 가지고 계세요? 네. 아니요. 요거 저기 파스판도 연결을 해야 돼가지고요. 매니저님 카톡으로 보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저희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네. 설명해 주시죠. 카톡방 한번 봐보세요.
시선 뭐 간단하네. 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건강만 조금 조건부들이 있어서 써볼게. 살짝 복잡하죠.